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야기, 바로 치매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치매가 시작된 건가? 그 순간 저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다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세요. 치매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고 설명란에도 올려놓을 테니 영상이 끝난 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체크리스트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자기가 해당되는 항목에서 손가락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변화 관련 항목 1. 최근 있었던 일을 자주 잊는다.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3.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고 찾지 못한다.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 관련 항목 4.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어렵다. 5. 대화 중 문장을 끝맺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한다. 6. 익숙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저하 관련 항목 7. 간단한 계산을 어려워한다. 8. 상황 판단이 느려지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9. 돈을 잘못 계산하거나 낯선 사람이 돈을 요구해도 쉽게 믿는다. 시간과 장소 감각 저하 관련 항목 10. 오늘이 며칠인지 요일을 자주 헷갈린다. 11.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거나 길을 헤맨다. 12.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혼동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관련 항목 13. 익숙한 집안일, 요리, 청소, 세탁 등을 어려워한다. 14. TV 리모컨, 휴대폰 등 자주 사용하던 기기의 사용이 서툴러진다. 15. 약속을 자주 잊고 챙기지 못한다. 성격 및 감정 변화 관련 항목 16. 쉽게 화를 내거나 예민해진다. 17.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해한다. 18. 갑자기 무관심해지고 사람을 피하려 한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결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개 정도라면 정상 범위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3개에서 5개에 해당된다면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6개 이상 해당된다면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치매 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을 해주고 있어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서 검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가셔도 되지만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일부 지역은 55세부터 가능. 평소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는 분,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어 예방 검진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에서도
검사 가능한 보건소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검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본 검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이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날짜를 말해보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몇 가지 단어를 보여드리고 잠시 후 다시 기억해내는 시험도 합니다. 이 검사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두 번째, 정밀 검사입니다. 만약 기본 검사에서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뇌 CT나 MRI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이후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약물 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겠죠?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꼭 문의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면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5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와 뇌의 깊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귀 청소는 잘하고 계신가요? 귀 건강과 뇌의 관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지가 쌓이기 쉬운 것을 알고 계신가요? 80세 이상의 경우 무려 10%의 사람들이 귀의 깊은 곳이 귀지로 막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청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귀에서 오는 정보가 뇌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면 대화 이해가 어려워지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귀 청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귀지 청소를 잘하면 청력이 개선되고 그럼으로써 뇌에 자극을 주어 더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곳곳에 많으니 끝까지 들어주셔서 삶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비율은 약 11%로 추정됩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9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약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치매라는 질병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일상에서의 사소한 행동이 무의식 중에 그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슈퍼에이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슈퍼에이저는 실제 나이보다 뇌 나이가 30살 이상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 못지않은 뛰어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슈퍼에이저라는 개념은 2007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알츠하이머 질환센터 연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80세를 넘어서도 뇌의 기능이 20대나 30대와 비슷한 사람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9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멋진 옷을 입고 외출하며 요리도 능숙하게 해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평소의 대화나 운동도 젊은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생기발랄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 빛나고 정말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식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분들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지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앞으로의 삶에서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꼭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여 매일의 생활 속에서 즐겁게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슈퍼 에이저의 비밀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뇌의 노화 메커니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의 나이테를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의 뇌에도 인생을 걸어온 증거와 같은 흔적이 생겨납니다. 이 흔적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흔적이 깊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뇌가 조금씩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30세 정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뇌 무게는 남성의 평균 뇌 무게는 약 1400g에서 1450g, 여성은 약 1250g에서 1300g입니다. 뇌의 무게는 30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뇌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 세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해외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 생성의 속도는 감소할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정신적 자극 등이 신경 생성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의 수는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뇌는 여전히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하며 주로 해마와 같은 특정 뇌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고령자의 뇌에서도 이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뇌를 젊게 유지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체질이나 생활 환경은 다르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도입해 나가는 것이 젊은 뇌를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뇌 건강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퍼즐이나 두뇌 트레이닝 게임일 것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지적 활동도 유익하지만 사실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퍼즐을 풀고 있을 때 뇌를 사용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것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BDNF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는 신경계에서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BDNF는 뇌의 신경세포를 성장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로 기억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개선, 사고의 신속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근육이나 뼈와 같은 원리입니다. 운동에 의한 자극이 없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운동 부족이 되면 운동을 위한 신경회로가 점차 쇠퇴해 갑니다. 실제로 보스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뇌는 20년 후에 운동을 지속했던 사람과 비교해 더 빨리 위축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걷기나 달리기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러한 운동이 뇌에 자극을 주고 신경세포를 늘리며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균형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전한 장소에서 책상이나 벽 근처에 서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에는 눈을 뜨고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세요. 다음에는 눈을 감고 같은 방식으로 도전해 보세요. 단,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 즉시 두 발을 땅에 붙이세요. 자, 결과는 어땠나요? 65세의 이영철 씨는 처음에는 5초도 서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노력으로 지금은 2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간단한 테스트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하루 5초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10초, 15초로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걷는 것입니다. 하루 1만 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웃의 김영자 씨 75세는 처음에 10,000보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손주 사진을 찍으러 주변을 조금씩 걷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4,000보가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단을 오를 때의 숨가쁨이 줄어들고 요리도 오랜 시간 서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4,000보라는 숫자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루 3,800보를 걸어도 치매 위험이 25%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걷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습관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앉아있는 시간의 관리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건강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특히 뇌 건강 유지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10시간이라는 숫자는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효과적입니다. 1. 의식적으로 걷기나 운동 시간을 늘리기. 2. TV 시청 시 30분마다 일어나서 실내를 걷기. 3. 생활이나 업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짧은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기. 즉, 적극적인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의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뇌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작은 습관의 누적이 장기적인 뇌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다양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의 식사에서 얻는 영양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질과 내용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가 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식사가 뇌에 중요한 이유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뇌 세포의 수리를 위한 영양소 보충. 뇌 세포도 신체의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매일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 생선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주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DHA 성분이 풍부한 기름진 생선의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성분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뇌를 보호내는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 장기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식품, 예를 들어 녹차나 베리류에 포함된 비타민과 폴리페놀은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환경을 정비하여 뇌와의 관계를 강화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장내 환경이 뇌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거트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정비하면 뇌의 상태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식사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평소 같은 식재료나 메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식사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성이란 하나의 식품에 편중되지 않고 생선, 고기,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해조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품 섭취의 다양성과 인지 기능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4%나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다양한 영양소를 조금씩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식사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 쉽게 설명하자면 보충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충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몸에 좋을 것 같은 성분을 농축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몸에 매우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세상의 다양한 논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보충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제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 비타민 B, C, DHA와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을 추출한 것보다 원재료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귀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령자에서는 귀지가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청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귀지의 축적이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해 귀지의 생산이 증가하거나 귀지가 귀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지가 귀 안에 쌓여 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지가 고막을 막거나 웨이도를 차단하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시적인 청력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귀지의 과도한 축적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귀지가 많이 쌓이면 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귀지와 관련된 청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청력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귀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8세의 김할아버지의 실제 에피소드입니다. 반년 전까지 가족과의 대화가 적고 기력이 없어 보였던 김할아버지는 우연히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귀지가 깊숙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 청소를 받은 후 세상이 변한 것 같았다고 그의 딸이 이야기했습니다. TV 소리도 잘 들리게 되고 손주와의 대화도 늘어나며 표정까지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지를 정성껏 제거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되고 식욕이 증가하며 심지어 농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귀 안은 스스로 보기 어려운 곳이므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자신이 귀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은 정기적인 관리에 신경 쓰고 가족 중 귀 청소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난청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청력 저하는 뇌 내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지증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청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청력이 저하되었다고 느낀다면 조기에 보청기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률은 낮은 편이며 중증 난청 환자 중 약 20%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에 따른 청력 저하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귀에서 오는 적절한 자극을 뇌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인지증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이어폰처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보청기도 많이 등장하여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귀 관리는 두 가지 포인트 행동이 중요합니다. 1. 정기적인 귀 청소 실시 스스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2. 청력 저하를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에 대해 상담하기. 이러한 행동의 본질은 청각을 적절히 기능하게 하고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귀에서 오는 자극은 고령이 되어도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자신의 귀 건강 관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처럼 귀 건강은 우리의 생활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3세의 현 씨는 밤중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 씨는 2시간 낮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이를 1시간으로 줄여보니 밤의 수면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약 7시간이며 낮잠은 6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낮잠을 자면 밤의 수면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거나 10시간 이상일 경우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약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낮잠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80세를 넘어서도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7, 8시간 정도의 수면 확보, 수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조성, 낮잠은 1시간 이내로 제한, 수면 부채를 쌓이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 이러한 습관을 일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뇌 내 노폐물 제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85세이신 박 씨 할아버지는 8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 켜는 방법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배우며 조금씩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멀리 사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즐기고 사진을 찍어 보내며 산책 중에 발견한 꽃 사진을 그룹 라인에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이 즐겁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서 뇌가 젊어지는 것 같다고 박 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 힘들어라고 주저하는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거나 컴퓨터를 배워보거나 친구와 여행을 가보는 것 등 어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의 설레는 마음이 사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한 발로 서기는 5초부터, 산책은 하루 300보부터 무리 없이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다채로운 식재료를 섭취해 보세요. 생선을 주 1회 이상, 색이 진한 채소를 많이, 그리고 과일도 섭취하세요. 귀 건강도 잊지 말고 정기적인 귀 청소를 신경 쓰세요. 청력이 걱정된다면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수면은 질 좋은 7, 8시간을 목표로 합시다. 낮잠은 60분 이내로,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메모지에 해보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부터 조금씩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는 것도 매우 멋진 일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한 발짝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빨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